코로나 이후 쏟아지는 글로벌 러브콜 K바이오, 대도약 골든타임 맞았다.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기기 생산업체 DR잼은 올해 해외 수주 목표를 이달 초 모두 채웠다. 올해 수주 목표 740억 원의 약 80%다. 작년 월 200여 대를 생산했던 경북 구미 공장은 올 들어 월 800대까지 생산량을 늘렸지만 주문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박정경 DR잼 대표는 미국, 유럽, 일본 공장이 문을 닫자 변방으로 인식되던 한국 기업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신데렐라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 주자는 진단키트 회사들이다. CJ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물량 1000만 개를 달성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다음 달부터는 월 2000만 개의 진단키트를 생산한다. 3월 말 기준 월 100만 개이던 생산 규모를 한 달 새 20배로 늘리는 것이다. 개당 1만원 안팎인 진단키트를 월 2천억 원어치 파는 셈이다. 지난해 전체 매출을 한 달 만에 뛰어넘을 수 있다. 수젠텍, 호젠바이오텍 진단회사들의 매출도 수직 상승하고 있다. 진단키트를 선두로 엑스레이, 인공호흡기 등 의료장비, 의약품 원료, 임상시험 수타, 코로나19 치료제 생산 등으로 온기가 퍼지고 있다. 디지털 엑스레이 기계 부품업체 레이언스도 올 1분기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70% 늘었다. 원격 의료 정보기술 시스템을 수출하는 인성정보는 해외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박순만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은 의료기기 분야에 뛰어난 인재가 몰렸다며 한국의 새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비임상 임상수탁업체 노터스의 김도형 대표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회사로부터 긴급 제안을 받았다. 미국 내 연구소가 줄줄이 폐쇄되자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비임상 시험을 부탁해온 것이다. 비임상 시험이란 신약 개발 후 동물 등에 투약을 해보는 단계다. 해외 유명 제약사들은 영어권 국가의 실험 경험이 많은 회사와 거래해 한국 업체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김 대표는 올 들어서만 3건의 해외 계약이 진행 중이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후 달라진 한국 바이오 회사들에 대한 인식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미국, 유럽 등에 밀려 변방으로 여겨져 온 K바이오가 퀀텀 점프하고 있다. 뛰어난 기술력의 한국인의 손기술이 더해진 의료 장비와 진단키트, CRO 분야 등에서 약진이 두드러진다는 게 업계 평가다. 전통 제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지만 의료 장비 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벌써 넘어서고 있다. DR잼은 지난해 2600대 수준이던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기기 생산량을 월 800대 규모로 늘렸다. 연간 생산량만 최대 1만 대 수준에 이른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폐렴 증상 검사를 위해 하루 최대 2번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하면서 엑스레이 기기 수요가 폭증한 덕분이다. 사상 최대였던 작년 매출을 올해엔 한두 달이면 올릴 수 있게 됐다. 이 회사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기존의 필름 대신 컴퓨터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장비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5에서 10%의 점유율을 올렸지만 현재는 유럽과 미국의 해외 경쟁사 공장이 줄줄이 문을 닫아 나홀로 수주 낭보를 이어가고 있다. 디지털 엑스레이 기기의 눈에 해당하는 센서를 제조하는 레이언스도 호실적이다. 수출 물량이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70% 늘어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뷰웍스 역시 1분기 국내외 모바일 의료용 물량이 전년 동기보다 50% 증가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진단키트 생산업체도 고공행진 중이다. 작년 한 해 600만 개가량의 진단키트를 생산한 CJ는 21일 기준으로 벌써 1000만 개의 진단키트를 수출했다. 다음 달부터 월 2000만 개 생산 체제에 들어간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이 늘면서 암 등 다른 진단 제품 매출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임신부로부터 기형아 진단을 하는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랩지노믹스는 올해 매출 이전년 332억 원보다 6배 정도 늘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김상표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진단키트 매출 증가와 함께 다른 진단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져 매출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CRO 업체도 호황이다. 569건의 실험을 위탁받은 노토스는 올해 30% 이상의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한국 업체들이 코로나19 위기 속에 글로벌 러브콜을 받는 이유로 미국, 유럽에 뒤지지 않는 기술력, 정부, 기업의 발빠른 코로나19 대응, 공장, 연구소 생산 차질이 거의 없는 점 등이 꼽힌다. 박순만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단장은 의료기기는 기술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다면 판매 자체가 어려운 분야라며 한국이란 이유로 소개를 받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인식 개선과 함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발빠른 코로나19 대응도 주효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여러 기업이 사업적 위험성을 감수하고 제품 개발에 나섰고 생산 시설도 발빠르게 늘리고 있다며 이런 유연함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철저한 재택근무와 생산 관리로 문을 닫은 바이오 회사가 거의 없는 것도 높게 평가받는다. 세계적인 생산 차질과 수요 증가로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가격은 미국에서 2~3배 급등했다. 박정경 DR잼 대표는 지난 2월부터 번잡한 시간을 피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대부분의 직원이 재택근무를 시작했다며 이탈리아, 스페인 등 경쟁 회사들이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중견 강소기업 수출 마케팅 온라인 지원 본격화.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 대상으로 2차 선정된 186개사를 대상으로 산업부와 코트라가 비대면 온라인 수출 마케팅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잠재력을 갖춘 유망 강소, 중견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 중견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1월 1차로 51개사를 선정한 바 있으며 금번에는 코로나19로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선정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내용도 강화했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이번에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어려움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미래 유망 시장을 선정하며 현재는 내수 중심이나 향후 수출 가능성이 높은 강소, 중견기업들을 다수 선정했다. 최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국산 의료기기 의약 바이오 제품 등과 향후 수출 잠재력이 높은 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분야 등의 기업들을 다수 선정했다. 상대적으로 경기 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 식품, 화장품, 의류 등 생활 필수재 관련 기업들도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오지, IT 서비스, 스마트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 제품 생산 기업들을 다수 선정하여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깝게 다가올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시대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10% 미만이고 내수시장 위주로 성장해온 기업들도 선정, 보다 많은 중견, 중소기업들을 수출기업화하여 수출 저변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억 원의 수출 바우처를 지급, 코트라 수출 전문위원 1:1 코칭을 통한 수출 전략 컨설팅, 현지 시장 조사, 인증, 특허, 홍보, MA 법인 설립 등의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해외 현지 마케팅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코트라 해외 무역관이 현지 바이어와 긴급 상담을 대행하고. 안녕하세요.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주제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몽고메리에서 열린 IEDM 국제반도체 소자 학회죠. 이 학회 발표에서 1억 4,400만 화소, 1억을 넘기고 4,400만을 더했습니다. 1억 4,400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 기술을 세계 최초로
구현하고 공개를 해냈습니다. 2억 화소가 눈앞에 온 것이죠. 삼성은 1억 화소 단계에서도 세계 최초였죠. 돈 되는 라디오에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 분명히 전해드렸었습니다. 정확히 1억 800만 화소였죠. 이 와중에 소니는 아직도 4,800만 화소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내년 돼야 그나마 6천만 화소 수준이죠. 물론 소니가 현재 기준으로 점유율에서는 압도적인 1위 이미 분명하나 기술력에서는 명확히 삼성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을 박살낸 삼성이 파나소닉까지 박살내면서 소니 하나 남았죠. 마지막 남은 일본의 반도체 기업인 소니마저 박살낼 날이 곧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반도체 기업이라고 부르기도 조금 민망해요. 이미지 센서만 겨우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도 그동안은 그다지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았지만 이 이미지 센서 시장이 꽤나 성장률이 높다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카메라가 계속 고도화되면서 또 폴더블화되고 하면서 더 뭔가 많은 이미지 센서 가 카메라 개수에 비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번엔 확실히 삼성도 칼을 빼든 모양새입니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소니를 잡고 이미지 센서 시장 1위에 오르겠다는 포부를 이미 밝힌 바 있죠. 삼성 최근 그 컨퍼런스 콜에서도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서 생산량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삼성전자가 공식적인 발언을 했고, 꽤 오랫동안 이런 수요가 지속적일 것이다 라면서 이 이미지 센서 시장의 성장세를 삼성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면을 우리가 이런 발언들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 삼성전자의 12인치 파운드리 라인 중에 이 이미지 센서 생산을 한 20% 정도 이상 여기서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합리적인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히 1억 4,400만 화소, 2억 화소를 눈앞에 둔 삼성이다. 소니 이 기술력으로는 이미 박살냈죠. 점유율도 곧이다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